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2년째 체류 중인 보자르 2학년 재학생입니다. 제가 주로 보자르 입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오늘은 프랑스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프랑스어도 보자르 입학에 되게 큰 역할을 해요. 아무리 포트폴리오 작품이 빵빵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프랑스어 실력이 형편없어서 면접장에서 내 작품을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거나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듣고 이야기를 잘 못한다거나 하면은 입학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프랑스어 공부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어는 영어처럼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상식 쌓듯이 쌓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파닉스 공부하듯이 영어 유치원 때 파닉스 공부하듯이 공부를 먼저 해야 해요.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부터 천천히 공부를 합니다. 특히 프랑스어에는 이중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중 모음들이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발음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발음된다는 의미는 영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원어민의 발음을 듣거나 아니면 발음기호를 보지 않는 이상 약간씩 틀리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그 체계 안에서만 발음이 되어요. 이중 모음 체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의 예시가 되는 단어들을 암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프랑스어를 배울 때 혼자 책으로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소홀하게 여겼어요. 알파벳이나 이중모음 이런 거 다 영어랑 비슷하겠지 하고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되짚는 그 단계를 다시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할 때부터 차근차근 알파벳부터 이중모음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다 숙지했다면은 이제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그리고 시제들을 배우시게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의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어에도 시제가 굉장히 많아요. 꽁주개종을 볼 수 있는 그 어플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사진 띄울게요. 그 꽁주개종을 볼 수 있는 어플들로 몇 가지의 시제가 있고 시제에 대한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놀라실 수 있어요. 진짜 많거든요. 이거 다 배우고 변형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냐? 아니요, 저는 그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하실 수 있다면은 하시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될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2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문법은 하나씩 말하면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은 당연히 많이 쓰고, 그리고 진짜 많이 쓰는 시제가 파세 콤포제, 퓨튜, 그리고 퓨튜상, 가끔 가다가 레포트 숙제할 때 플루스크 빡페까지, 네. 그리고 앙빡페도 많이 쓰고요. 제가 언급한 이 문법들을 적어도 말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어려움 없이 툭툭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이제 조금 프랑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알아듣기도 쉽고 제가 말하기도 쉬운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갑니다. 아직도 저는 단어마다 꽁주개종이 너무 헷갈려서 가끔 찾아보곤 하거든요. 그래도 하다, 가다, 먹다 등등 이런 단어들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들 위주로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어려운 레포트를 미리 써보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문법들을 연습하는 방법으로 저는 썼었어요. 저와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 보자르 들어가면 레포트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고 엄청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 제가 쓸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리 어려운 레포트들을 다 써봤어요. 미술사 그리고 철학적인 주제들로. 당연히 단어도 잘 모르고 문법도 익숙치 않았지만 그냥 겁이 나서 그냥 앞서서 그렇게 먼저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외로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썼던 레포트들을 보면서 주제를 한 번씩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과 그 사회들의 변화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 다다이즘이 생겨난 배경과 한국 전쟁 후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다다이즘과 같은 변화 등등. 이렇게 어려운 레포트를 일주일에 하나씩 꼭 썼었어요. 그리고 그 과외 해주시는 선생님께 첨삭을 부탁드렸어요. 주변에 첨삭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렇지만 첨삭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전을 통해서 쓰게 된 단어들과 구문들을 한 번씩 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박치기 한 거라서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구문들도 많아서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단어가 입에 안 붙으면 눈에라도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사를 보고 그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아, 나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자주 쓰는 단어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 외워진다고 머리 아파하고 짜증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기를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입이 굉장히 늦게 터졌어요. 사실 보자르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교수님들과 면담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입이 트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보자르에 입학해서도 입이 안 트여서 되게 애를 먹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때보다는 입이 훨씬 많이 트인 상태인데 제가 이 입이 트이도록 노력한 것을 또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불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외워도 입에 붙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외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프랑스 친구들한테 무작정 음성 녹음을 해서 보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스데홀이라는 동사를 외웠어요. 그러면은 무작정 친구한테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Salut Lisa, ça va? J'ai entendu dire que t'as commencé ton stage. Ton stage se déroule très bien?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내가 오늘 메디카몽이라는 명사를 외웠다.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친구한테 메디카몽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지만 Salut Mathilda, tu sais, j'ai amené beaucoup de médicaments en Corée. Je pense que le médicament coréen c'est plus fort que le médicament français. Si tu veux, je peux partager avec toi.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왜 갑자기 나한테 약 타령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친구들은 감사하게도 항상 제 말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장을 해줬어요. 가끔 의아하다는 식으로 물어보면은 제가 나 그냥 오늘 이 단어 배워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이상한 말을 꺼내도 아 얘가 이 단어를 또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 저는 프랑스 친구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언어를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행위는 조금 제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언어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친구도 만들 겸 그렇게 한두 명 정도 계속 연락을 유지할 친구를 만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따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천드린 제 방법이 그 친구들한테 되게 무리가 가고 부담이 되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렵지 않게 나눔을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프랑스어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과 DM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